안녕하세요. 아이클레버 유학원의 신은수 대표입니다. 오늘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미국 고등학교에 간다, 미국 대학교에 간다, 그런 학생분들을 인터뷰하다 보면 입학을 어떻게 했는지 그 과정을 듣는 인터뷰를 진행하는데, 오늘은 몇 년 전에 미국 사립 명문 고등학교에 잘 입학을 했다가 생활을 더 잘 해가지고 미국 주립대학교 입학을 확정한 학생분을 모셔서 미국 고등학교 생활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반가운 하태욱 학생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하태욱이고요. 05년생 만 20세입니다. 저는 2022년도에 10학년으로 뉴욕주에 위치한 세인트 존 더 바프티스트 하이스쿨에 입학을 했고요. 올해, 그러니까 25년도에 졸업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뉴욕주에 위치한 유니버시티 앳 알바니에 경영학을 전공하게 될 예정입니다. 한 3년 전이었죠? 10학년으로 입학을 했죠. 한국에서는 원래 고등학교 몇 학년이었죠?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1학기까지 다니다가 기억이 나요. 저한테 와서. 지금보다 조금 더 어렸죠. 지금도 어려 보이지만 네, 상담을 받고 미국에 좋은 고등학교에 가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학교를 섭외해가지고 훌륭한 뉴욕주에 있는 사립고등학교 캐톨릭 스쿨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을 했었고, 그리고 10학년, 11학년, 12학년 이렇게 3년을 지내는 과정에서 성적이 되게 좋았죠. 맞습니다. 네네, 열심히 해가지고 그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오브 뉴욕, 그러니까 뉴욕 주립대학교, 줄여서 우리가 순위라고 부르는 그 뉴욕 주립대학교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했는데, 사실은 원래 훨씬 더 좋은 학교에 갈 수도 있었다고 우리가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그죠? 그렇긴 하죠. 네네.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순위 중에서도 가장 좋은 학교 중에 하나인 순위 알바니에 우수한 성적으로 경영학과에 입학을 이번에 장학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자, 첫 번째 질문은 과연 고등학교에 보내면 우리 아이가 미국에서 적응을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미국 고등학교에 가면 생활을 잘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까? 이걸 좀 걱정하는 학생분들이 많이 보실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하태욱 학생은 유학을 가기로 결정한 이유는 뭐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많은 나라들을 여행해 왔는데요. 그리고 미국을 여행했었어요. 네. 엄청 넓잖아요, 미국이.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어서 미국에서 여행이 아닌 학교 생활을 하고 싶다고 해서 유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거는 하태욱 학생 어머님이나 아버님하고도 좀 인터뷰를 제가 했으면 좋았을 텐데, 보통 유학을 갈 때 사춘기, 그때 좀 청소년 때 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에 가게 되면 부모님과의 관계가 좀 서먹해지지 않을까, 멀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사실 미국에 가서 생활을 3년 동안 떨어져서 지냈잖아요. 물론 네. 방학 때는 좀 만났지만 부모님하고의 거리가 좀 멀어졌나요? 저희는 미국 유학하기 전부터 네. 가족 관계가 정말 좋아가지고 네. 떨어져 있더라도 서로의 사이가 서먹해지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고요. 요즘에는 휴대폰으로 영상통화라든지 계속 할 수 있잖아요. 네. 부모님이 아침이 돼서 일어나시면은 서로의 안부를 물어보거나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소통하다 보니까 오히려 가족 사이가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은 떨어져서 지내는 우리 하태욱 학생이 애처로운 마음에 염려가 돼서 더 생각을 많이 하고, 하태욱 학생은 엄마 아빠가 나를 좀 걱정하지 않을까, 내가 와서 여기서 열심히 잘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또 효심이 깊어지고, 아침에 엄마가 일어나서 전화하면 하태욱 학생은 하교해가지고 오후에 집에 와서 전화 받고, 그쵸? 그쵸. 그리고 하태욱 학생이 밤에 자기 전에 전화하면 엄마 아빠는 아침에 전화 받고, 그쵸? 그래서 오히려 한국에서보다 더 대화를 많이 할 수도 있었겠네요. 저희가 서로 몸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야기를 할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전화 시간이 30분을 넘어가는 경우도 허다하더라고요. 그 가족 관계가 이렇게 사춘기 때 가서 너무 멀어져가지고 이렇게 남남처럼 되진 않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이번에는 유학을 시작했었던 그 날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세인트 존스 고등학교에 처음 갔었던, 수업이 처음 시작됐던 날이 기억나시죠? 많이 기억에 남죠. 네, 모든 유학생들에게 평생 잊혀지지 않는 날일 텐데 그날 긴장 많이 됐을 것 같아요. 긴장 엄청 됐죠. 이 손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첫 수업이 시작됐을 때 영어가 잘 들리던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단어는 조금씩 들리는데 문장으로 말씀하시면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냥 못 알아듣겠어요. 자, 우리 태욱 학생은 듀오링고 105점 정도 그때 가지고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나쁜 점수가 아니거든요. 자, 근데도 실제 막상 수업이 시작됐더니 영어가 잘 안 들렸던 거예요. 그쵸? 그쵸. 자, 그거를 극복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죠? 저는 한 달 정도 걸렸어요. 그 한 달 동안은 좀 참 괴로웠겠네요. 엄청 괴로웠죠. 이게 내가 뭐가 문제인지 계속 고민해가지고 일단 애들이랑 소통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잘 안 되니까.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사실은. 그쵸. 근데 그 한 달 사이에 앞으로도 영원히 내가 영어를 계속 이렇게 못해 안 들리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공포가 밀려오는데 시간이 해결해주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쵸. 그리고 이제 수업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 집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또 그 시간이 좀 단축돼서 한 달 정도 뒤부터는
이제 조금씩 문장이 잘 들리기 시작하고 선생님이 하시는 수업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렇죠? 자, 그러면 영어는 그렇게 극복을 했고 다른 과목들 자체의 수업의 내용은 좀 어렵진 않았나요? 수학은 일단 한국보다 쉬워서 훨씬 편했고요. 영어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영어로 처음 배우는 수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미국 학교들은 이제 쿼터제로 운영을 하게 되면 1년에 몇 쿼터를 운영을 하죠? 1년에 4쿼터. 한 쿼터 정도가 지났을 때는 유학생 생활에 적응이 많이 됐다라고 느낄 정도가 되던가요? 일단 한 쿼터가 지나면은 한 달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영어로 수업 듣는 것에 큰 문제는 안 생기고요. 적어도 애들이랑 이야기할 때 조금은 서로 대화를 나눌 정도는 됩니다. 친구들 사귀는데 어려운 점은 없었어요? 네. 제가 국제학생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애들이 좀 많이 도움을 주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어려운 게 있으면은 친구들이 먼저 도와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훨씬 나았던 것 같아요. 아, 역시 좋은 학교에 갔더니 학생들 매너가 좋네요. 왕따 시키거나 아니면 뭐 인종차별하거나 괴롭히거나 그런 분위기는 전혀 없었나 봐요?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국제학생이다 보니까 저를 많이 좋아해주고 그리고 점심 식사하는데도 저를 같이 태워놔가지고 같이 식탁에 앉아가지고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습니다. 거기 국제학생이 많지 않은 학교잖아요? 네, 국제학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5%도 안 되는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죠? 한국 학생들도 적고 그죠? 그렇죠. 제가 10학년에 입학했을 때는 저 포함 2명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 학교로 갔었던 거잖아요. 그쵸. 한국에 없는 학교로 가고 싶다 그래서 지금 말은 이렇게 편안하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태국 학생도 어려운 시간들을 좀 많이 보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될 거고 근데 그 시간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 곧 재밌어진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 공부 얘기 좀 한번 해볼까요? 태국 학생이 지나고 나서 보면 순위 알바니에 입학할 정도로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사립대학교 같은 데도 이렇게 합격을 했었는데 열심히 해서 성적이 좋았잖아요. 네. 공부 어느 정도 한 거예요? 미국 고등학교는 한 3시, 4시 사이에 끝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집에 오면 한 4시쯤 된다 쳤을 때 몇 시에 잤나요? 일단은 학교가 시작이 8시이기 때문에 네. 6시에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일찍 자는 것을 선호했는데 네. 4시쯤 집에 도착하면은 네. 10시 반까지 공부하다가 네. 자는 식으로 했는데 만약에 동아리가 있다면 한 5시 반쯤 집에 도착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3-4시간 정도만 공부하고 네. 잠에 자는 편이었습니다. 학원 같은 데 안 다니잖아요. 네, 학원 같은 데 안 네. 다니고 그냥 학교 수업들만 했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동이나 대치동이나 이런 밤 10시, 11시, 12시까지 이렇게 막 학교 끝나고 나서부터 막 학원들을 많이 다니긴 하는데 미국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학교 수업 끝나면 이제 동아리 활동을 하는 날은 한 5시 반쯤 집에 오고 동아리 활동이 없는 날은 한 4시쯤 집에 오고 저녁 먹고 자율학습하는 거죠. 자율학습이죠. 그렇죠. 자기가 혼자서 그날 배웠던 공부를 하거나 숙제를 하거나 내일 배울 것들을 뭐 예습을 하거나 아니면 발표할 게 있으면 그런 자료들을 준비하거나 친구들하고 같이 준비하는 날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자율적으로 공부를 해서 10시 반까지 텔레비전 많이 안 봤어요? 가끔씩 넷플릭스 좀 봤습니다. 넷플릭스 네. 한글 자막으로 한글 자막을 그 10학년 때는 좀 봤는데 이제 11학년부터는 영어로만 보려고 노력했어요.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영어가 빨리 느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를 보더라도 처음에는 너무 답답하니까 한글 자막을 막 좀 보려고 하지만 한글 자막을 안 보고 영어로 보는 습관을 들이면 영어 듣는 속도가 2배 더 빨라진다. 그런 거 되게 잘하셨고 공부를 성실하게 했네요. 동아리 활동 잠깐 얘기해볼까요? 어떤 동아리 가입했었나요? 이제 수요일에 하는 탁구 동아리랑 월요일에 하는 비즈니스랑 영화 동아리를 했었는데 사실 월요일에는 비즈니스보다는 영화 동아리에 참여하는 걸 선호했고 네. 그리고 수요일에는 탁구 동아리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동아리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영화 동아리, 컬처 영역에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거는 학업과 좀 관련되어 있는 스터디 동아리네요. 그렇죠? 그 동아리 활동을 한 결과 그래서 비즈니스 전공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그래도 비즈니스가 제 경영할 때 도움이 된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긴 해요. 그렇구나. 동아리 활동할 때 제일 좋았던 거는 뭐가 제일 좋았나요? 대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선행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비즈니스에 있어서 얘기하는 그쵸. 거죠? 네. 비즈니스를 하면은 제가 영어로 모르던 게 많았었는데 먼저 영어로 된 단어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학습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미국인 친구들도 좀 많이 사귈 수 있었겠네요. 동아리에는 학년의 구분이 없어서 9학년부터 11학년까지 다양한 학생들을 만날 수 있어요. 친하게 지낼 수 있고 친근감이 생기게 되죠. 실제 동아리를 뭐 하나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내 시간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다양한 동아리에 가입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제가 시험 기간이다 그러면은 동아리를 한번 건너뛸 수 있는 거고 시험 기간이 아니다 그냥 과제만 있다 그러면 일주일에 2번이든 3곳이든 클럽을 다닐 수 있는 거죠. 지금 태국 학생은 고등학교 다니는 동안 한 학년에서 테이블 테니스, 탁구 동아리,
그 다음에 영화 동아리, 네.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동아리, 그러니까 미래를 좀 준비할 수 있고 대학교 입학을 좀 준비할 수 있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세 개를 했는데 결국에는 친구들을 좀 많이 사귀고 내 영어도 실력을 좀 많이 늘리고 실제 이제 미국 생활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제일 많이 됐고 대학교 원서 쓸 때 그 에세이에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소개하게 돼 있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을 쓰는데도 도움이 많이 됐겠네요. 대학을 위한 에세이를 쓰는 곳에 클럽에 관해서 적는 란이 있어요. 제가 클럽을 많이 할수록 오랫동안 지속했을수록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있었던 에피소드로 자기를 네. 좀 더 어필할 수도 있고 그렇죠. 자기의 장점을 쓸 수도 있고 이러니까 설명할 곳이 많아서. 알겠습니다. 대학교 네. 입학했었던 준비 과정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게 한국에서는 대학을 갈 때 뭐 학원이라든가 아니면 입시 컨설턴트를 따로 찾아가서 비용을 많이 내고 이제 컨설팅을 받고 막 대학교 원서를 어디로 낼 것인지 막 이런 것들을 막 준비를 많이 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싫어가지고 사실은 미국에 유학을 가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대학교 상담은 누구한테 받았나요? 학교 내에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교 입시를 돕는 가이던스 티처가 있어요. 시간 네. 예약을 하면은 그분을 만나가지고 대학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하고 내가 어떤 대학을 가고 싶은지 그리고 이제 내 성적으로 그것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내에 입시 컨설팅을 해주는 전문 선생님이 상주에 계시는 거고 그 선생님한테 자유롭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태욱 학생 같은 경우에는 몇 학년 때부터 상담 받았나요? 저는 11학년부터 받았는데 가장 많이 했던 거는 12학년, 그러니까 올해죠. 네. 네, 대학교 입시가 이제 시작됐을 때 가장 네.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좀 미리부터 11학년 때부터 이렇게 상담을 해서 쉽게 얘기하면은 나의 지금 장점을 어필해서 원서를 낼 수 있는 학교들도 추천받고 내가 가고 싶기는 한데 좀 부족할 것 같은 부분들을 어떤 것들을 좀 이렇게 보충해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상담받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계속해서 상담을 받다 보면 학교들을 추려낼 수 있어가지고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추천서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추천서는 누구한테 받았어요? 일단 추천서는 최소 2명의 선생님께 받아야 되는데요. 네. 저는 수학 선생님이랑 역사 선생님께 받았습니다. 특별히 수학 선생님하고 역사 선생님이 좀 추천서를 잘 써주시는 분이었나요? 제가 네. 수학을 잘해가지고 맞습니다. 수학 선생님께 신뢰를 많이 받아서 받았고 역사도 제가 어렵긴 한데 네.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선생님 저를 많이 좋아하셨어요. 여기서 호기심이 많다라고 표현한 내용을 들어봤을 때 수업 시간에 질문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미국 역사를 거의 잘 몰라가지고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선생님이 엄청 좋아했겠네. 엄청 좋아하셨죠. 그래서 이제 추천서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대학교에 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준비를 잘했네요. SAT도 보셨죠? SAT 맞죠? SAT 공부는 제가 책도 사기도 하고 네. 유튜브로 좀 공부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느낌상으로는 태욱 학생은 PA, 내신 성적이 되게 좋았을 것 같은데요. 저는 SAT 말고 GPA로 대학을 승부를 봤는데 네네. 4.0 만점에 3.7을 받았습니다. 그냥 올 A 같은 느낌이네요. 그냥 전체적인 성적이 모든 과목이 골고루 다 대부분 B 플러스도 아니고 그냥 A 정도로 쭉 갔었던 거죠. 진짜 훌륭하네요. 네, 훌륭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학교 생활뿐만 아니라 숙소 생활일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태욱 학생은 홈스테이를 했죠. 네,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10학년, 11학년, 12학년 이렇게 총 3년 동안 홈스테이를 몇 집에서 했나요? 네, 10학년 때 한 번, 11, 네. 12학년 한 곳. 이렇게 총 두 번 그렇구나. 했습니다. 기억나요. 원래 10학년 때 했었던 분이 홈스테이를 못 하시게 돼가지고 옮기게 됐죠. 그쵸? 그쵸. 되게 아쉬워했었는데 둘 다 어땠나요? 좋았나요? 두 분 다 매우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이제 한 분은 아주머니랑 형이 계셨는데 아주머니께서 음식도 잘 차려주셨고 네네. 땡스기빙 데이나 해피 뉴 이어 네네네. 이럴 때마다 친구분들의 집에 같이 데리고 오셔가지고 파티를 열고 그러니까 저는 미국 문화 같은 거를 가볍고 쉽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음식도 일단 잘 맞았어요? 되게 건강하게 해주셨는데 햄버거 같은 것도 해주시고 파스타 같은 것도 해주시고 집에서 직접? 네, 집에서. 보통 집에서 음식을 해서 드시는 어떤 그런 분이었구나. 네. 그래서 파티 같은 것들을 또 좋아하셔서 친구들 모임이나 가족들 모임에 같이 가서 홈스테이 제대로 했네요. 그쵸. 혹시 그럼 두 번째 집은 좀 어떤 특징이 있었어요? 두 번째 집은 아주머니랑 아저씨와 함께 살았는데 네. 이때는 저 혼자 말고 이제 다른 국제학생들 네. 총 4명이서 함께 살았어요. 집이 엄청 컸나 봐요. 집이 엄청 컸죠. 그 집에 있을 때는 뭐가 좋았어요? 이제 아주머니께서 그 소방단체 가입하셔가지고 네. 봉사 같은 거 있을 때 저를 끌고 와주셔가지고 음. 봉사 시간을 채우고 그 단체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도 좀 나누고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두 번째 홈스테이 할 때만 하더라도 태욱 학생이 학교에서는 시니어의 레벨이니까 본인은 거의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어떤 그런 홈스테이 학생이잖아요. 그쵸. 인원이 많은 집으로 배정이 됐나 보네요. 그죠? 네. 그리고 좀 다른 학생들은 좀 어린 학생들이었을 거고. 그죠? 저보다 1학년에서 2학년. 9학년, 10학년 학생들이고 네. 본인은 그냥 완전히 거기서 이제 약간 선배 학생처럼 그쵸. 조용하게 자기 할 일 하는데 그 집에서는 그 지역에 있는 커뮤니티 활동들을 하셨나 보네요. 그래서 네. 이제 거기에 같이 데려가가지고 여러 가지로 되게 좋은 홈스테이를 많이 했네요. 그쵸. 음식 같은 거는 완전 홈스테이라면은 진짜 미국식으로 먹잖아요. 그쵸. 국물 없고 괜찮았어요?
저는 그래도 잘 맞더라고요. 원래도 미국식 기름지고 짜고 달고 한 음식을 좋아하다 보니까 아, 가끔씩 스튜 같은 것도 만들어 주셔가지고 한국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물 요리를 맛볼 수 있었던 것도 좋았어요. 음식을 잘 먹는 학생이 적응을 잘해요. 그쵸. 태국 학생은 음식을 잘 먹고 그게 문제가 없었으니까 미국 생활 적응이 어렵지가 않았었네요. 네, 우리가 인터뷰를 지금 굉장히 상세하게 해 나가고 있는데 중요한 질문 두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유학 생활을 하는 지난 3년 동안 제일 어려웠던 시간은 언제였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10학년 때 코로나 걸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학교를 못 가고 그냥 집에만 누워 있었는데 어머니랑 아버지를 못 뵈잖아요. 말을 나눌 수는 있어도 네. 그러면 이제 직접적인 간호를 못 받으니까 슬프더라고요. 그때 간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텐데 막 코로나가 유행했을 때라 어쩔 수 없이 본인도 걸려가지고 홈스테이 집에 계속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학교도 못 가고 그렇죠. 그렇죠. 그때 엄마 생각 많이 났겠네요. 엄마 생각 엄청 났죠. 10학년 지나고 11학년, 12학년 됐을 때도 뭐 코로나는 아니어도 아프고 그랬을 때가 종종 갔을 텐데 그때는 좀 괜찮아졌나요? 그때는 이제 걸렸구나 하고 그냥 약 먹고 다음날 학교 가야지 하고 마음 편하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어른 됐네. 적응도 좀 되니까. 강하게 커가지고 이제 강한 남자가 됐구나. 그죠? 마지막으로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 이제 며칠 뒤면은 다시 미국에 가잖아요. 그쵸. 네. 정말 미국 대학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1학년 프레시맨으로. 앞으로의 미래를 어떤 비전을 갖고 있나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경험을 쌓고 싶습니다. 미국에 있는 큰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라든지 경력을 쌓고 싶고 그리고 거기서 얻은 지식들을 가지고 우리 어머니께서 사업체를 운영하시고 계시거든요. 네네. 미국에 진출시킬 방법을 모색하기도 할 거고 미국에서 얻은 지식들을 어머니의 사업체에 접합시키려고 노력하기도 할 겁니다. 지금 이제 비즈니스를 전공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공부하는 미래 4년 동안 또 대학원에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쵸. 아직 언제까지 공부할지는 몰라요. 그 기간 동안에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울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또 많이 바뀔 것이고 지금은 유튜브가 이렇게 우리가 찍고 있지만 몇 년 뒤에는 유튜브가 아닌 다른 튜브를 하고 있을 그쵸. 수도 있어요. 그죠? 그거를 우리 태국 학생이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일단 하여튼 근데 미국에서 좀 직장 생활을 해보고 거기서 사회 경험을 좀 시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네요. 그죠? 그렇죠. 미국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뉴욕주에 살고 있고 다양한 나라에서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올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계속 변화하는 시간에서 미국에서 계속 경험을 쌓는 것이 제 미래에 있어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솔직한 이야기를 해주신 하태욱 학생 정말 감사하고요. 미국에 가서도 멋진 뉴욕 주립대학교 학생으로서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